정상적인 인사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건 정권 잡은 사람들이 권한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했어요.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 권한대행이시라면 그런 건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했다고 3년 걸리는 인사를 1년 만에 다 합니까? 정상적 시기가 아니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네, 제가 구체적인 인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상황을 공유한다? 말이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아니, 당시 김봉식 총장을 못 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김봉식 총장이랑 조지호 총장 같은 차를 타고 왔어요. 돌아갈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왜 이래요? 쪽지를 봐도 저 멀리 있다 그러고. 필급 봐가지고 단전다수를 봤다 그러고. 여기 행안위만 나오면 거짓말하고. 국조 측이 나와서 한 이야기까지도 부정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가세요. 네, 협력단장입니다. 네. 처음에는 협력단장이 저한테 저희 의원실로 거짓말을 하신 거는 맞죠. 오전에 출입했다고 했는데 실제 기록을 보니까 오후 저녁에 출입하신 거 아닙니까? 네, 표정 기록은 저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초기에 하신 거죠? 네. 아닙니까? 2차 청문회 시에 의원님께서 10시 45분에 협력단장이 들어왔다는 제보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 기억에서 가서 협력단실에서 한 행동은 기억나나 시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2번 가신 겁니까? 1번 가신 겁니까? 결론적으로 한 번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다음 PPT. 예. 이게 협력단장님 검찰 진술하신 부분 맞죠? 아까 네, 맞습니다. 예, 앞서 다른 의원님 질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가 와서 수방사령관하고 통화하고 특전사하고도 통화해라라고 지시를 하고 끊었다라는데 맞으신 거죠? 이거 진술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수방사령관이 아까 8번 전화 왔다고 하셨죠? 네. 단장님, 그 바쁜 시기에 수방사령관이 전화를 8번 정도 단장님께 할 정도라면 뭔가 정말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걸로 추측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심각한 일이 뭘까요? 단장님 생각하실 때. 비상계엄이 벌어지고 한참 수방사령관이 임무를 하고 있는데 단장님한테만 유독 8번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저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단장님 생각하시는 말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전 국민도 다 똑같이 느꼈지만 과연 계엄이 맞나? 이게 지금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니 수방사령관이 단장께 8번 전화한 이유를 뭘로 수방사령관의 병력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력 안내에 대한 요구사항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단장님은 장관으로부터 특전사령관하고도 전화통화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전화하셨습니까? 네,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아, 전화를 안 받았어요? 네. 어떤 전화기로 전화하셨어요? 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 휴대폰 발신 번호에는 특전사령관한테 발신한 내역이 없던데요? 개인 휴대폰 발신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발신 내역에는 특전사령관 내역이 없던데? 제가 발신 내역을 떼러 그 통신사를 갔는데 그 영초나 부재중 전화는 발신 내역이 찍히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단장님 전화기 혹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모스폰 사용하셨습니까? 아모스폰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 휴대폰 한 대만 사용하시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협력당 의원들이 그렇고. 아니 제가 묻는 말이 네, 알겠습니다. 짧게. 그러니까 다른 전화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개인 휴대폰만 사용했다? 맞습니다. 예, 다음 PPT 봐주십시오. 자, 이것도 단장님 검찰 진술입니다. 이준우 사령관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건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분 29초간 통화를 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윗줄 친 걸 보면 저는 여기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안내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신 거 맞습니까? 예,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예. 근데 이 진술 틀리죠? 제가 과거에 여기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8년 만에 오니까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제가 의원님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단장님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년 5개월 동안 국회 협력단에서 일을 하셨어요. 국회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국회 본청 협력단실은 바뀐 게 없어요. 국회 본청 내가 뭐가 바뀌었다고 이게 바뀌었다 그럽니까? 네, 바뀐 게 없잖아요. 제가 근무한 사실이 맞습니다. 예, 근무한 사실이 아니라 여기를 잘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국회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은 단장과 수방사령관 통화를 하라, 특전사령관 통화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국회 협력단 근무 경력이 2번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십니까? 잠깐 시간 멈춰주시고요. 김철진 군사보좌관 나와주시고 단장님 옆에 잠깐 서 계십니다. 예, 전 군사부장입니다. 23시 54분에 양 단장이 보좌관께 전화하셨죠? 예, 전화를 했다고 확인했고 한 번은 못 받았고 2번 통화한 걸로 제가 2번을 통화하신 건가요? 한 번 걸고 한 번 받은 그 거예요. 내용이 어떤 이야기인가요? 전화를 하셨길래 부재중이 와 있었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고 무슨 일이냐라고 여쭤봤고 그리고는 그냥 국회 상황이 지금 TV를 보고 있는 상황이 지금 어디 있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 정도는 제가 여쭤봤습니다. 통화를 먼저 하셨길래 제가 전화를 건 겁니다. 이게 통화를 한 양 단장의 용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특별한 말씀은 저한테 특별히 안 하셨고 장관님 뭐 하시냐? 그래서 장관님 지금 지휘하시냐? 아니, 잠깐. 그 정도 오늘 답변이었습니다. 국회 협력단과 관련된 답변이 되게 이상합니다. 수방사령관이 8번이나 전화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국회 협력단장이 군사보좌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용무가 국회 상황을 공유한다? 말이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국회가 난리가 난 상황인데? 저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린 거고 기억에 유리한 부분, 혹시 불리한 부분은 빼먹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단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단장님께서는 지금 친위 구테타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관련된 게 단 1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짧게. 네, 실제 액션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그러면 문자 기록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자 기록은 제출 안 해주셨거든요. 네, 의원실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면 제출해드릴 용이. 수신 기록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절차가 맞는지 확인 후에 최대한. 아니 당당하면 그걸 절차를 따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 핸드폰 보면 되는데요. 제 휴대폰은 이제 다른 가족이나 이런. 예. 그런 건 당연히 사적인 거 제대로. 자, 제가 확인되고 있는 건 단장님의 전화 내역을 보면요. 707 특임대가 국회 본관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전화가 안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방사령관이 8번이나 전화해서 애타게 단장님께 부탁을 하는데. 네, 마무리하십시오. 네. 8번이나 전화하고 군사보좌관과 통화를 하고 긴박하게 움직이다가 707 특임대가 본관으로 들어온 이유는 전화가 없어요.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길잡이 역할을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그리고 국회 내부 상황을 누군가의 밖에 있는 계엄군에게 알려줬는데 누가 알려줬을까? 국회 내부에는 단장님을 비롯한 협력단이 있었던 겁니다. 707 특임대가 유리창을 깨고 왔는데 민주당 쪽을 깨고 온 게 아니라 국민의힘 쪽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어요. 사람이 비교적 덜한 곳, 없는 곳으로. 그리고 들어와서도 지하로 바로 단전과 관련해서 지하로 바로 내려갑니다. 다음 마지막 PPT 보시면요. 국회 본관 분전함 중에 유일하게 노출된 한 곳을 끊었습니다. 식은 장치가 없는 유일한 한 곳을 알려준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협력단이 의심을 받는 거고 그 정점에 단장이 계신 거예요. 자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하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수방사령관한테 8회 중에 2번은 부재중이었고 2-3번은 본인이 바쁜지 먼저 전화한 다음에 잠깐만 내가 다른 전화 받아야 돼서 먼저 끊었습니다. 아까 말한 1분 그게 가장 긴 전화였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일단 앞뒤 맥락 없이 병력을 안내해달라. 우리 병력을 안내해줘. 이런 거였고 저는 거듭 일관되게 어렵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왜 그렇게 했냐면 일단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23시 14분에 단장은 저한테 벌써 거짓말을 2-3번 반복했습니다. 현재까지 출입 기록도 없다고 했는데 출입을 했고요. 그리고 수방사령관의 전화 내역도 애초에는 7번이라고 할까 8번으로 바꾸고요.
저한테 거짓말한 횟수를 몇 번인지 내가 세알해 볼까요? 제 통화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라는 겁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자, 답변 다 끝났습니까?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네, 얼른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따라서 저희 협력단 인원들이 개입되거나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야간에 한 서너 명이 들어왔을 때 제가 사실 그때가 한 3, 4 근무일이었습니다. 이 협력관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라는 답변에 좀 경험 있는 협력관이 단장님 지금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하셔도 안 됩니다. 빨리 일본에 있는 국방위원장께 전화하십시오. 라고 했고 새벽에 뭐 국방위원실 보좌진 일부하고 국회의장실 비서관 2명이 출입해서 뭐 기타 내용들을 확인했던 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대행께서는 비상계엄에 반대했다. 그리고 사퇴까지 그 자리에서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쭤볼게요. 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나를 밟고 가라. 이건 안 된다. 11분이 국무위원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은 사후적으로 너무 짧은 순간이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렇게라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총리님을 포함해서 많은 국무위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하는 총재께서 대통령의 그릇된 행위,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수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가 있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막았어야죠. 나를 밟고 가라. 나를 죽여놓고 가라. 왜 그 말 못하고 사후적으로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PPT 봐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말들입니다.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건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대통령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 사법 절차나 헌법. 자, 이 내용은 사법 절차하고 상관없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변론에서 답변을 하신 거기 때문에. 태도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 말이 상식적이고 타당합니까, 대행님?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대행께 전달한 쪽지를 나중에 언론에서 봤을 뿐이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말씀하고 여러분들 질의했지만 지시 형태의 문안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건 저는 제 기억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대한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 내용을 모른다라는 게 사실에 부합합니까? 의원님, 지금,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를 거라는 전제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윤석열 씨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상계엄이 존재합니까? 예, 아니요로 말씀하십시오. 대행님 개인의 의견이고 이건 사법 절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직자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사법 절차나 헌재 심판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죄송한데 대행님. 관련상을 제가 대행님의 지금 이런 모습이 네. 비상계엄을 못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셔야죠. 대통령을 붙잡고라도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결기가 있어야죠. 다음 PPT 보십시오. 윤석열 씨는 부하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종근 특전사령관 발언에 따르면 자체 판단해서 저는 복귀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게 맞다고 하는데 윤석열 씨만 아니라고 합니다. 부하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어요. 이게 태도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의 태도예요. 지금은 최 대행께서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보다 단호하고 결의 있게 나서야 됩니다. 치안정감 인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경찰 치안정감 인사와 관련해서 용산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용산과 대통령실과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검증 절차는. 예, 검증 말고 인사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 없습니다. 치안정감 인사를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행안부 차관입니까?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대행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총경위 인사 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직무대행입니다. 이게 가당치한 인사입니까?
뭐 인사가 그런 부분이 모습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처가 다 이런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 안정이라든지 치안 공백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무직이 아닌 인사를 하자 장관들끼리 얘기를 해서 좋습니다. 정무직이 아닌 인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치안 정감은 경찰청 넘버 2예요. 경찰청 넘버 2를 이렇게 합니까? 대행이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글쎄, 정무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의 생각에서 각 부처가 지금 하고 있어서 행안부에서. 자, 그러면 다른 부처도 인사하실 겁니까, 최 대행님? 다른 부처도 지금 1급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 네. 1급 인사 말고요. 다른 차관급 인사. 아니, 사실상. 저는 정무직 인사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왜 문제를 삼냐면 치안정감 이번에 승진한 사람을 서울청장으로 오늘 오후에 발표한다, 임명하겠다. 경찰위원회를 개최해서 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서울청장은 단순한 일반직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실상 정무직입니다. 경찰이 수장이에요. 경찰청장이 없는데. 이런 인사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비상계엄 당일날 연락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상계엄의 동조자로 의심을 받고 있고 수사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승진을 시켜서 서울청장을 맡긴다? 현실이 맞습니까? 제가 뭐 구체적인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원님께 지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서울청장이 공석이라는 것 자체의 문제의식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청장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요. 치안정감을 보직을 이동을 하면 되죠. 대한민국의 치안정감이 한 명 바뀝니까? 부산청장도 있고 많습니다. 왜 그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하고 경찰청. 다시요. 다음 PPT 봐주세요. 네, 이번에 인사를 3명, 치안감 인사를 3사람 했습니다. 보통 경무관에서 치안감 승진하는데 3년 이상 걸려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대행님?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모르면서 그럼 1인 인사를 하십니까? 이 사람들 다 1년 만에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 중에 2사람이 용산 출신이에요. 101단 경비단 출신이고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좀 하자고요. 상식적으로. 3년이 걸리는 인사를 1년 만에 3사람이나 승진을 시켜요. 그리고 서울청장 비었다고 그것도 승진을 시켜서 보냅니다. 치안정감이 대한민국에 한 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인사를 왜 합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신다면서요. 이런 인사만 다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3사람이나 3년 걸리는 인사를 1년 만에 승진시키는 인사를 지금 최 대행이 하신 거라고요. 네, 저는 하여튼 그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이 협의해서 한 인사 안에서 제가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행안부 차관이 이 인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 1년 만에 승진시키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인사 보고도 안 받고 승진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경찰 인사를.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안 정감 승진자. 옆에서 가르쳐 주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진석 정인보다 더 잘합니다. 치안 정감으로 승진시킨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벼락 출세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대표적 친윤 인사입니다. 그런 인사를 정상적인 인사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건 정권 잡은 사람들이 권한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탄핵당했어요.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통령 권한 대행이시라면 그런 건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근무했다고 3년 걸리는 인사를 1년 만에 다 합니까? 정상적 시기가 아니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네, 제가 뭐 구체적인 인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몇몇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수장이라는 분도 그러하고요. 오늘 소방청장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염치가 없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방청장 조금 전 답변에서 다른 의원님 답변에서 단전단수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라고 답변하셨죠.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아니요, 이상민 장관께서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단전단수라는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소방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느냐? 아니, 아까는 분명히 단전단수 들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닙니다. 단전단수 요청. 국회의원이 우스워요? 아니, 의원님 제 기억으로는
아까 우리 정도만 의원님께서 물으셔가지고 그 전 행안부 장관께서 소방청에서 단전 단수 요청이 받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명확한 그 단전 단수를 하라는 지시 사항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라고 답변 드린 거죠. 자,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 단수라는 이야기 들었죠? 들었습니다. 예, PPT 띄워주세요. 소방청장이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곧바로 서울소방본부장과 통화를 합니다.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온 게 있냐? 요청 오면 열심히 해줘라. 이게 지시 이행 아니면 뭡니까? 오늘 출석하지 않았지만요. 소방청 차장도 똑같이 전화를 합니다. 서울본부장에게. 이게 지시 이행 아니면 뭡니까? 거짓말을 정도껏 해야죠. 다음 PPT 띄워주세요. 하도 제가 얼척이 없어서 지난 1월 15일 날 소방청장이 내란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서 했던 말 찾아왔어요. 단전 단수라는 말 분명히 들었잖아요.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저게 이상민 장관 워딩이에요.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냐? 소방청이 협조 요청 받은 게 있냐?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 저기 조치해라. 그렇게 들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왜 답변을 흐릿하게 해요? 단전 단수를 못 들었다는 식으로. 아니요, 못 들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고. 속기로 다시 또 확인해요? 아니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왜 이래요? 쪽지를 봐도 저 멀리 있다 그러고 필급 봐가지고 단전 단수를 봤다 그러고 여기 행안위만 나오면 거짓말하고 국조특위 나와서 한 이야기까지도 부정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가세요. 시간 멈춰주시고요. 선관위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입니다. 선관위에서 얼마나 준비를 착실히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급작스럽게 치러지는 선거는 준비할 게 많을 걸로 보여져요. 제 생각, 본인의 생각으로는 국회에 선관위가 요청할 때 요청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히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드리니까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는 선거 관리가 최대 그 목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과 관련해서 조기 대선을 치렀던 2017년도에 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즉각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부분, 뭐 국회나 정부 이런 부분들도 신속하게 그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재판과 공소 사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을 양해해 주십시오. 지시사항이 적혀있는 쪽지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받으셨어요? 네. 쪽지는 받았고, 근데 그 내용은 이야기를 못하겠다. 자세한 기억도 없지만은 예. 내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예. 자, 제가 그럼 좀 살펴볼게요. 혹시 기억이 나실까? 국회를 봉쇄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도 답변 안 되십니까? 예. 자, 그럼 앉으십시오. 자, 옆에 서 계시고요. 이성민 경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성민 경장은 조지호 청장의 수행비서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PPT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12월 1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경장께 김봉식 청장을 봤냐라고 했습니다. 따로따로 나왔습니까? 어쨌습니까? 경장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예. 그 위증이죠. 뒤에 서 있는 김봉식 청장과 조지호 청장은 같은 차를 타고 왔어요. 자, 김봉식 청장 앞으로 오세요.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사무실로 돌아갈 때 조지호 청장과 같은 차를 타고 갔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정민 경장, 왜 거짓말 하셨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제가 대기하고 있던 장소는 연수원 주차장에서 제가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차량 출입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떤 차에서 하차하는 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당시 김봉식 총장을 못 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김봉식 총장이랑 조지호 총장 같은 차를 타고 왔어요. 돌아갈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른 질의할게요.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공소장에 따르면 조지호 총장과 김봉식 총장, 지금 김봉식 총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고 있지 않은데 당시에 경력 배치와 관련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증인이 들은 내용 있습니까? 기억나는 내용 없습니다. 그게 기억이 안 납니까? 경찰은 모든 길을 다 닫고 있습니까? 입도 닫고.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제 업무는 뭐가 그렇지 않아요? 제 국회 나와서 거짓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뭐가 그렇지 않은데요? 의원님, 제 업무는 경찰청장을 행선지까지 운행하는 업무입니다. 그 뒤에 타 있는 사람이 사담을 나누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들을 생각도 아예 안 하고요. 관련 내용에서 워낙 또 두 명이 말을 나눌 때 굉장히 작은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왜 조금 전에 김봉식 경장 못 봤다 그래요? 의원님, 제가 못 봤다고 하는 거는요. 조용히 하시고요. 바로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을 못 봤다고 지금 위증을 하셨잖아요. 국회 나와서. 제가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같은 차에서 내렸냐고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제가 대기하고 있을 때 같은 차에서 내렸냐 이걸로 제가 이해를 한 겁니다. 아니 같은 차에서 뒤로 앉으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PPT 제가 지금 속기를 다 공개할까요? 무슨 말장난을 합니까? 김봉식 총장이랑 경장이랑 똑같이. 예? 경찰 지휘부나 하급 간부나 다 그렇게 합니까?